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정순신이 난리지요. 검사 출신을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앉힌 것도 심각한데 정작 본인 아들의 학폭 논란으로 사의 표명은 했으나 그 여파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사인의 고재구 기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2018년 7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특수통 정순신 검사가 임명됐다. 인권감독관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신설된 보직이다. 검찰청별로 발생한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건 조사를 전담했다. 검찰 수사 과정 전반을 되돌아보며 인권침해 여부를 살펴보는 자리였다. 수사와 공보 분리 원칙에 따라 공보 역할도 담당했다. 2018년 12월 정순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은 강남 개포동 재건축 사업 브로커로 검찰에 송치된 기혁씨를 전격 석방했다. 경찰이 구속기간 착오로 구속기간을 하루 넘겨 송치했기 때문이다. 24시간 인신구속도 철두철미하게 감독했던 정순신 검사는 검찰 청사를 벗어나서는 아들의 인권침해 행위를 법적으로 두둔했다. 주변 증언에 따르면 횟수를 세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자주 했다라는 아들이 학교 폭력으로 전학 결정을 받자 아들과 아내 명의로 2차 가해에 가까운 소송전에 나선 것이다.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징계 처분의 효력을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까지 냈다.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소송을 가져가 아들이 하루라도 더 자사고에 제약하게 했다. 2018년 당시 KBS는 단독 학폭의 자살 시도, 가해자는 학교에 피해자는 병원에 라며 처음 이 사건을 보도했다. 학교 관계자의 증언이다. 빨리 전학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소송, 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인가 해가지고 다 스톱돼 있는 거예요.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 정순신 인권감독관은 피해 학생의 인권침해에는 눈을 감고 아들이 하루라도 자사고에 더 다니게 하기 위해 공격적인 소송전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4년 뒤 소송전은 고스란히 학폭의 기록으로 세상에 공개됐다. 연좌제 반대한다. 하지만 소송 기록에 나타난 학폭 기록과 당시 교사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정순신은 학폭의 공범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나아가 아들의 사과마저 방해한 배우로도 의심된다. 피해 학생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다고 한다. 학생의 세계가 망가졌다. 피해 학생 부모의 삶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부모로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면 정순신은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 그게 사죄의 길이다. 그가 텔레비전 화면에 비칠 때마다 피해 학생은, 그 가족은 얼마나 허망하고 상처받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적어도 사람이라면 이번 인사에 사과를 하고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을 해임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이번 인사를 고수한다면 그도 정순신과 함께 2차 가해 공범일 뿐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남영희 인천 동구미 졸구 을 지역위원장도 이렇게 밝혔지요. 윤석열 검사 독재 패거리들의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면면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들에게 공정, 상식, 원칙을 바로 세우라고 쥐어진 칼은 우리 사회 구성원을 억압하고 짓누르며 오로지 신성가족을 위한 도구로 써온 것임을 재확인,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민다. 드라마 더 글로리 시즌3 정치검찰의 몰락은 반드시 현실에서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니 당연 인사정보관리에 한동훈 책임론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강욱 최강의원은 이렇게 밝혔지요. 정순신 검사 아들의 학폭, 그 과정에서의 무반성과 위력과시, 헌법이 금한 사회적 특수계급 창설, 이를 묵인 방치하는 검사정권, 인사검증단을 법무부에 둔 이유 라고 일갈했고, 양의원 의원은 어떻게 된 것이 윤 대통령 주변의 검사들과 인사들은 하나같이 이렇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검증 기준은 오직 윤 대통령과 얼마나 가까운지입니까? 이런 이가 고위검사로 얼마나 나쁜 짓을 저질렀을지 소름 끼칩니다. 논란이 되자 사의를 표명했네요. 임명 취소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해자의 죄야 가해자를 두둔하고 전학조치 등 학폭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려고 소송까지 벌인 정순신 부부의 죄를 물어야 합니다. 이런 일을 여성 청소년 범죄과를 비롯한 경제범죄, 강력범죄, 부패범죄 등을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추천한 한동훈 장관은 사과해야 하고 인사검증 시스템을 정상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남영희 지역위원장은 재차 이렇게 밝혔지요. 사태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정순신 아들 학폭 피해자는 자살을 시도하는 등 학업을 이어가지 못했지만 가해자인 아들은 어떻게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법기술이 어떻게 작동됐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의 인사검증 문제까지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결국 하루도 못 되어 정순신은 사의를 표했지요.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해야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종필 교수는 이렇게 밝혔지요. 이건 사태로 끝날 일이 아니라 진상조사를 다시 해서 아들 입학 취소까지 해야 하는 사안 아닌가? 그래야 형평성이 맞을 것 같은데? 라고 밝혔습니다. 자, 검찰 출신을 경찰 수장에 임명한 것에 대해 경찰 내부의 반발로 일종의 경찰 캐비넷이 열린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지요. 정순신의 임명 가능성은 이미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경이 그대로 밀어붙였다는 것. 경이 경찰을 보는 시각, 즉 경찰은 검찰에 엉까야 출세한다는 지난 대선 때 공개된 녹취로 유추해보면 강행했을 가능성이 크겠지요. 그러나 하루도 안 되어 아들의 신상과 판결문 공개에 청년들뿐만 아니라 맘카페까지 난리가 났지요. 대통령실 역시 즉각 본인의 사의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야말로 인사검증 한동훈과 인사권 윤석열의 완패다 이겁니다. 대통령 직속의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그 외 여럿 부문정보기관 중 경찰은 날것의 정보, 즉 생정보와 첩보들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조직이 아니겠습니까? 정순신을 날리는 건 검찰 정권에 대한 저항과 더불어 인사검증 관리 책임에 한동훈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러니 이제 경정권의 거대한 뚝이 무너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도 내부에서부터 말이지요. 자, 이러한 조짐은 최근 감사원에서도 고스란히 일어났습니다. 뉴스타파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월성 1호기 감사 과정에서 특수부 검사들의 수사 방식과 동일하게 미리 결과를 정해놓고 감사한 정황이 담긴 이른바 유병호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지요. 김영희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이 부당했다는 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짜맞추기 감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온갖 불법행위와 인권침해가 자행되었다고 감사를 받은 여러 사람들이 호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감사원의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감사에서 유병호 당시 공공기관 감사국장이 감사의 결론을 미리 정해둔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입수했다고 하면서 문건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뉴스타파가 유병호 문건이라고 지칭한 그 문건은 감사원 내부에서 유병호 국장이 작성한 문건으로 보이는데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최재형, 유병호, 그 외 감사원, 감사관 등에 대한 고발은 현재까지 수사 중이고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유병호 문건은 최재형, 유병호 등에 대한 고발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 정부에서 얼마나 공정한 수사가 될지 알 수 없지만요. 유병호 국장은 감사는 사냥이나 전투, 감사 대상은 사냥감 또는 적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유병호 국장은 월성 1호기 관련 감사 대상인 배공규 장관을 비쓰레기, 문모 국장을 엠걸레라고 했다고 하는데 결론을 정해두고 감사 대상을 사냥감으로 다룬 감사가 도저히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유병호 문건은 어디서 왔겠습니까? 시민보 기자는 말미에 이런 발언을 했지요. 대통령과 그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장들의 리더십은 묘하게 닮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보도한 감사원 내부 문건을 보면 비록 기관장은 아니지만 유병호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닮은 점이 참 많아 보입니다. 자기 편이 아닌 상대는 무조건 적으로 보는 이분법적 세계관과 자신의 권력으로 상대를 사냥감처럼 말살할 수 있다는 비뚤어진 권력관, 수사 대상이나 감사 대상을 겁박해 원하는 진실을 얼마든지 주저해낼 수 있다는 위험한 자신감 등이 바로 그 닮은 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공통점은 두 사람이 검찰과 감사원이라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생겨난 것인지도 모릅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의 감사원이 벌이고 있는 여러 무리한 감사들과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이 수사하고 있는 여러 무리한 정치적 사건들이 겹쳐 보이는 건 그래서일까요? 그럼 누군가 뉴스타파에 제보한 감사원 내부 문건이 사전 각본 감사의 실체를 드러낸 것처럼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이 벌이고 있는 여러 정치적 수사의 진실도 시간이 걸릴 뿐 언젠가는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검사 독재 정부의 내부의 핵분열은 이미 연소 중인 것이고 문제는 입법부와 사법부가 아니겠습니까? 황현선 민주당 전략위 부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예측 하나.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오는 9월 종료된다. 이미 두 사람이 하마평이 돌아다닌다. 한 명은 과거 대법관을 지낸 박상욱이다. 검사 시절 박종철 고문 사건 당시 수사를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사람이다. 또 한 사람은 오석준 현 대법관이다.
오석준은 검찰 출신은 아니지만 지난 청문회 때 윤석열의 술친구라는 걸 들켜버렸다. 하급심, 판사 시절 국정원 등 고관대작들의 직무상 비위와 횡령 등은 기를 쓰고 봐주면서 800원을 횡령했다고 버스기사 해고를 정당화해준 비정한 판사다. 6월에서 7월이 되면 후임 대법원장 인선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누가 되든 사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장악될 것이다. 박상옥이 대법원장이 된다면 대법원마저 검찰 손에 떨어지는 것이다. 마지막 남은 입법부는 내년에 검사 출신들이 대거 국회에 진입하려고 하고 있다. 국힘 지역위원장 공석인 지역은 검사들을 줄 거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야당이라 하더라도 검사 출신은 검찰 편이다. 아니라고 주장하겠지만 검찰개혁에 소극적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기억해보면 한다. 그들은 경찰이 검찰보다 미개하고 거칠다고 생각한다. 선민의식이다. 내년에 삼권 분립이 깨지고 검사 독재가 완성되는 원년이 되는 일은 결단코 막아야 한다. 지금 싸우지 않으면 검찰의 칼이 조국, 윤미향, 이재명에게 그랬던 것처럼 언제 당신 목에 들어올지 모른다. 목줄 풀린 사냥개에 목줄을 채우기 위해서는 피를 볼 각오를 해야 한다. 이미 검찰의 올가미를 보신 분도 있을 것이다. 20여 명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검찰을 두려워하면 굴종밖에 없다. 국회가 검찰에 굴종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주시길 바란다. 시민들은 응원한다. 검찰의 꿈이 이루어지는 검찰공화국의 완성은 민주공화국의 사망선고이자 국민주권주의의 파산선고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결국 입법부인 국회가 검사 독재 정권을 막을 최후의 포로가 된 것이고 그 중심에는 이재명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재명에게 불체포 특권 내려놓고 당당히 수사 받으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요? 이재명은 검사 독재 정권을 괴멸시킬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